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방송입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교육체제를 교육하는 방식,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이제 중국하고 북한의 교육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내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무료 교육, 무료 다 무료였어요. 병원에 가도 무료고, 옷부터 시작해서 이제 학생들, 초등학교서부터 이제 중학교, 고등중학교를 거치면서 다 무상이었어. 우리 때까지만 해도 다 무상이었고, 머리부터 이제 꼭대기까지 이제 다 이제 무상으로 절철마다 입이가 옷이 나왔고요. 또 책, 교과서 같은 것도 다 무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은요, 저도 이제 고등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를 마쳤지만 그 어간에 정말 무지 세뇌 교육을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고, 또 우리가 지금 교육을 받는 거 보면요, 국어, 수학 여러 가지가 많지요. 여러 가지가 많고, 또 이렇게 이 선생님들이 무엇이 북한에는 좋은 점이 있냐면요, 초등중학교면 중학교 선생님이 한 사람을 맡았으면 끝까지 초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4년을 그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또 중학교도 똑같은 방식으로, 또 고등중학교도 똑같은 방식으로 선생님들이 5년을 같이 보내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중국하고 비교를 하면 중국에는 이제 매년마다 이게 바뀌거든요. 선생님들이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바뀌면서 이제 아이들이 조금 삐뚤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너무 많아지고요. 또 저 선생님의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지내던 일들이 또 다른 사람이 선생님 바뀜으로써 해서 또 다른 선생님이 또 그게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거 조금 힘들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중국에서 정말 선생님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아도 자꾸만 이렇게 선생님이 고정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왜 자꾸만 선생님들이 바뀌지? 이런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공부를 했지만 선생님들이 바뀌면 우리부터 심란해요. 교육. 교육을 할 때는 이제 40분 교육을 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오후 2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고 이제 과외 시간에 이제 우리는 진짜 토끼를 너무 많이 길렀어요. 토끼가 우리 학교는 너무 많아서 이제 토끼풀을 이제 오후 시간에는 토끼풀을 전문적으로 캐야 돼요. 그래서 산에 가서 이제 아카시아 나무가 토끼가 잘 먹어요. 그래서 물론 아카시아 나무는 먼데 꼭대기에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쭉 늘어진 것도 있거든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이제 산림보원이 되면서 산을 지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나무 꼭대기 나무에다가 이제 낫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꽁꽁 매가지고 이제 가지를 꺾으면 이제 나는 앉아서 그 잎을 뜯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배낭씩 해주면 갖다 주고 하면 이제 1시간, 거기서부터 멀지 않으니까 1시간이 걸려요. 그럼 1시간이면 한 3시 반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집을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이제 엄마가 하는 일에 이제 같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는 그때는 공부만 해라. 내가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는데, 정말 혼자 아버지를 떠나보내시고 이제 혼자 이제 자식이 많다 보니까 정말 힘든 일이 많았거든요. 나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직접 시집을 가고 이제 자식을 낳다 보니까 이제 그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을 낳지 않는 분들은 아직까지 부모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이제 엄마를 열심히 이제 도와주고 했고요. 또 이게 선생님들이 우리 집 생활을 알다 보니까 오후에 이제 만약에 토끼풀을 해야 된다고 하면 나를 토끼풀은 하지 말고 가서 엄마를 도와라.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고정 5년 동안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누구 이게 살림이 풍족하고 좀 모자라고 하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오후에는 아침에는 이제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떨어져서 이제 부모가 같이 일을 하도록 이렇게 베푸는 그런 것을 많이 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가해 시간에 나는 엄마를 도와서 일을 많이 했고요. 또 다른 학생들이 이제 나뿐이 아니라 여러 명들이 이렇게 바쁜 아버지가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우리는 뭐 아버지가 남한 사람이라 그렇게 뭐 보면 불리한 조건이죠. 그래서 이게 모든 것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뭐 영화 가수를 뽑던지 이제 뭐 모델을 뽑던지 이런 데서는 무슨 뽑히기는 뽑히는데 가면은요 이제 가족사, 이제 아버지 엄마는 뭐 하냐, 아버지 엄마는 어디서 태어났나, 여기에서 이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때도 거기를 다녔는데 음악과를 다녔는데요. 그때도 이제 평양에서 이제 가수하고 이제 배우들 뽑으려고 이제 우리가 졸업하자 몇 달 전에 이제 내려와서 이제 사람들을 교실에 들어와서 직접 이제 고르거든요. 그런데 뽑혔어요. 뽑혔는데 이제 정진회 이제 도라고 하거든요. 그게 정진회 가서 이제 전문의 학교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다 모여서 이제 이제 심의를 하는데 그때 거기서 내가 탈락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진 전문대학에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나를 만나서 여기 전문대를 다니지 않겠나. 그래서 다니겠다 해서 전문대 3년을 마쳤죠. 그리고 이렇게 또 중국에 와서 중국 교육을 하는 거 보니까 물론 북한에서는 김정일, 김일성에 대한 교육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무데나 다 김일성이 들어가고 그 김일성이 이게 아들이라든지 뭐 딸이라든지 이게 뭐 김정숙에 대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 김일성에 대한 그런 것을 너무 학교마다 다 이렇게 그거를 많이 뭐 세뇌를 하고 공부를 거기에 대해서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적지 같은데 뭐 김정숙이 이제 뭐 동상이라든지 그리고 김일성이 뭐 동상이라든지 현지 지도했던 그 고장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비석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명절이나 이제 생일 때면 이제 산에서 이제 꽃다발을 들고 꽃다발을 산에서 캐요. 꽃다발을 이제 뜯어가지고 이제 꽃봉오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며칠이면 이제 피겠다 할 때 이제 꺾어가지고 이만한 단지 같은 데다가 물 넣고 이제 그거를 이제 물 안에 담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월 15일 전에 이제 갖다 놔야 되니까 4월 14일 날에 아침에 이제 그걸 이 동상 앞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비석 청소를 다 해요. 전적지 비석이 다 있으니까 다 쓸고 닦고 이렇게 하고 그것이 우선 모범이 돼야 됐어요. 공부는 둘째치고 그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의무고요. 북한에서는 그래서 어느 때보다 이제 일찍 일어나서 눈이 오나 비 오나 이제 거기 가서 닦고 마당물 쓸고 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몸에 배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진짜 뭐 습관이 돼버렸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전적지부터 덜고 와서 이제 뭐 밥 먹고 학교를 가는 거는 뭐 일상이 돼버린 거죠. 그랬는데 중국에 와서 이렇게 살니까 이 교육이 사람들이 너무 인구가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못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게 너무 중국 차이가 너무나도 나고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엄마가 북한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들끼리 너무나도 이게 왕따 같은 게 많고 그리고 돈이 없으면 절대로 학교를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유치원도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니까 또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거예요. 그 돈을 대기에 우리가 너무 모자란 거예요. 뭐 이럴 때가 있어야 일을 하죠. 그래서 어쨌든 공부는 시켜야 되겠고 해서 내가 이제 김치 공장에 가서 배워가지고 김치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몇 개월 동안 했는데 정말 그때는 돈이 엄청나게 벌었어요. 정말 그 김치 때문에. 근데 그 마트에서 팔리지 않는 거예요. 내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내가 조선족이고 또 김치 공장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그 레시피를 하다 보니까 맛이 어떤 동네 4개 튼을 돌아다니는데요. 온 동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트에서 잘 팔리지 않고 다 우리 집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트에서 고발을 한 거야. 저기 북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신랑 귀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김치 장사를 관둬라. 니 더 하면 이제 고발해서 또 이제 붙잡혀 가르칠 수 있으니까 돈은 내가 벌 거니까 간둬라. 그래서 내가 때려치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 교육을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숙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숙제를 다 집에 와서 했어요. 근데 중국 선생님들은 이 교육을 하는 것만 가지고만 살 수 없으니까 이제 학생들을 뭐 멀리 있는 학생들을 이제 숙박시키고 이제 선생님이 밥을 해먹이고 뭐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 교육이 문제인 게 아니라 우선 돈이 있어야만이 이제 뭐 조금 선생님들한테 뭐 예물 같은 것도 갖다 주고 하면 그 학생들 좀 잘 보고 예물을 안 갖다 주면 조금 왕따식으로 이런 것도 있고 또 건물 자체도 북한은 정말 그때만 해도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지만 이게 학교 건물이나 이런 거 볼 때는 정말 아주 깔끔했고요. 건물 자체가 아주 잘 되어 있었어요. 근데 중국에 오니까 학교 자체도 너무 허술하고 깔끔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게 화장실이 들어가니까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이제 아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교실도 깔끔하지 못해요. 환경 자체가 막 냄새가 나고 그리고 이 아들이 너무 많이 한 40명 되다 보니까 뭐 완전히 뭐 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학교라는 기분이 안 나고 진짜 너무 너저분하고 그런 데서 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저도 이제 중국은 또 이런 우리보다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구나. 그걸 배웠고요. 한국에서 내가 이제 물론 우리 아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가보면요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물론 바뀌긴 바뀌지만 그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와서 초등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도 계속 바뀌게 되면서 아이들이 심란하고 이런 것을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러면 한 선생님이 끝까지 맡아서 고등중학교까지 가게끔 이렇게 또 바꿔서 아이들이 공부에만 집중하도록 이렇게 하게 함으로써 왕따 같은 거는 크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왕따 같은 건 뭐 크게 없고 또 우리 아들 같은 거는 이제 태권도를 배웠기 때문에 남한테 뭐 얻어맞을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두 선수는 친구가 많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게 소비가 많겠죠. 돈이 남보다 많이 써요 솔직히. 하지만 어쨌든 지금 뭐 학교에 열심히 정착을 잘했고 또 말없이 잘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내가 오기를 잘했다. 만약에 내가 중국에서 살았다면 야를 공부를 시키고 고등중학교까지 졸업을 못했을 것 같아요.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세계 나라 이제 교육 방식은 다 틀리죠. 중국에서는 이제 뭐 교과서에만 의존을 하고 북한은 이제 김정일에 대한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 또 한국에는 또 한국대로 이제 뭐 학교 교과서에서 따라서 그대로 이제 뭐 학습을 하는데 특히 기본으로 찍는다면 북한의 세뇌 교육이 너무 학교까지 이제 유치원부터 고등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교육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또 사회에 나가서도 그게 계속 이어지니까 마지막에는 막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이게 막 계속 마주 앉고 강연회를 하고 생활총화를 하고 이때마다 힘들어는 죽겠는데 사람들이 꼬박꼬박 졸고 앉아있는데 그거 한두 시간 듣는다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중국에 오니까 그 자체가 없으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막 해방된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세 나라의 교육을 본다면 정말 다 이렇게 말투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것처럼 교육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나라마다 이게 다 공통점이라는 게 있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방송이었습니다.